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7월 12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물 옵션 만기로서 딱히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거의 5시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쉬다가 늦게 리뷰 영상을 준비하게 돼서 조금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요약적으로 진행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끝을 냈습니다. 7월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7월 만기로서 해당 내용은 끝이 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8월물에도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됐던 385 7월물 콜옵션에 대해서 차트를 잠깐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이 요때 진입을 한 게 이제 수익이 극대화된 거죠, 지금. 사실상 여기서 조금 내려와도 큰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국인들은 끝까지 땡긴 겁니다. 오늘까지도 관리되면서. 자, 여기 처음에 들어왔던 요 385, 6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2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요. 평균적으로 5배에서 7배, 6배 정도의 최종 수익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377.5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더 먼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 거래가 이제 385콜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됐던 그런 핵심 행사가입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고요.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입니다. 7월 옵션 만기일이고 야간 선물은 강보합 마감을 한 채 시작했고 0.32% 상승 출발 후에 천천히 올라오며 1.29%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미 동결 전망이 우세했는데 집값과 가계대출부터 잡기 위해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총재, 메리데일리 연은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전일 7월 9일 블록딜 콜옵션 거래대금은 216억이 발생됐고 이는 연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물에서 나온 거래 대금의 평균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콜옵션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인은 만기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00만 주와 우선주 13만 5천 주가 있었고요.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내용 업데이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관세율을 크게 높였는데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브라질 간 기존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나라, 머니머신 뭐 이런 표현을 다시 쓰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 주한미군 규모와 비용 등을 다소 과장되게 언급했다고 파악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셰프초비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물 블록딜 콜옵션 전쟁의 종료가 있었죠. 오늘 만기일로써. 자,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에서는 두 번의 보도가 있었고요. 첫 번째 6월 5일에 나온 내용이죠. 명목상 거래대금인 7억 5,500만 달러를 콜옵션 행사가 385에 11,000계약 등으로 베팅이 들어왔다. 377.5에는 8,000계약 그리고 392.5와 380도 약 4,000계약 이상씩 진입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먼저 그런 내용을 먼저 보도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5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방금 내용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377.5와 380, 392.5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 앞쪽이 380에 대한 내용입니다. 385콜에 대한 만천 계약이 들어왔다. 아까 전에 처음에 385콜을 봤잖아요. 자, 이때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요 거래가 만천 계약이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면서 이런 공격적인 외국계 투자자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7억 5,5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규모가 이제 조단위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실제로 그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당시에 제가 리뷰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요때 이제 리뷰 영상의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올라와서 명목상 거래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첨언을 한 건데요. 자, 7월물 콜옵션 대량 협의 거래에 대해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기대에 익명의 트레이더는 385 콜옵션을 중심으로 377.5에서 395 사이의 콜옵션을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블록딜의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이 7억 5,500만 달러를 베팅했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 베팅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특히 이제 메인에서 이제 385 콜에서 만천 계약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는 명목상 1조 원이 넘는 상승 베팅을 한 셈인데, 옵션의 명목상 금액은 옵션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옵션이 대표하는 기초자산의 총 가치를 뜻하며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물 매매 규모에 비해 옵션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거래가 만들어져도 이제 크게 해석해서 접근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명목상 거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의 노셔널 밸류, 즉 명목상 가치는 385 콜이니까 385에서 곱하기 25만, 그 다음에 이제 만천 계약으로 이제 곱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1조 500억 원 정도를 이제 베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니까 7억 5,500만 달러의 규모라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약 100배 정도 작용한 포지션이죠. 실제로는 이제 옵션에 이제 380으로 곱할 이유가 없으니 이제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는 거죠. 실제로는 385 콜옵션에 약 100억 정도 이제 실베팅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옵션에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2, 300억 선의 베팅이 대선 직후에 7월물로 이제 콜옵션 협의 거래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되고요. 이 정도 규모는 현재 6월물 외국인의 콜옵션, 그 당시에 이제 6월물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 규모보다는 아직 크지 않기에, 당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6월 만기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6월 5일이니까 6월물 만기에 펼쳐진 콜옵션 전쟁이 더 중요하고, 이후에 7월물이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옵션이 되면 나타나는 거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블록딜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사를 보면요, 6월 12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요거는 가져와서 보면 요거고요. 6월 12일. 자, 요거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콜옵션 베팅이 있었다, 블록딜 베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도했는데요. 자, 여기 밑에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 저기 보면 21,000 계약, 여기 13,000 계약, 385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자, 요렇게 여기서 와서 보면은 6월 9일에 또 한 번의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 베팅이 이제 콜 385에 13,000 계약 등으로 들어온 것 이후로도, 자, 요거죠. 자, 여기. 자, 요거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후로도 21,000 계약의 콜옵션 등이 다른 행사가로 뭐 400콜이나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베팅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7월물은 오로지 콜옵션 상승만을 위한 외국인의 움직임이 이어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물은 콜옵션 상승을 위한 장중 도구로만 쓰여졌다고 자주 제가 언급드려 왔었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콜옵션을 쭉 사다가 콜옵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장중에 사들이다가 계속 끝날 때쯤 뱉어내는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콜옵션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선물을 쓰는구나,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선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관리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구나, 결국 콜옵션만 끌어올리고 선물은 제자리에 있구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시장은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콜옵션 전쟁을 통해서 5월물, 6월물, 7월물 세 번의 콜옵션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아직도 매도 1조 원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죠. 선물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콜옵션만 올렸던 거니까요. 그래서 콜옵션은 이제 7월물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선물 1조 원 매도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가 됩니다. 8월물로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중에 매수했다가 장 마감 시에 다시 반납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장중에 블록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에 수급으로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또 76억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종료 직전에는 외국인들이 27억 콜 매도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콜 매도가 잡혀서 76억의 콜 매도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오늘은 지난 9월물에 이제 금융투자의 품매수가 있었는데 블록딜로 이거에 이어서 외국인이 오늘 9월물 가지고 콜매도와 이제 반대로 금융투자의 콜매수가 있었어요. 이게 행사가 470, 9월물 470 콜옵션, 460 콜옵션, 450 콜옵션 등으로 골고루 블록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9월물은 콜 매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자, 그리고 기존에 금융투자는 품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에 들어왔어요? 콜 매수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블록딜로서는 금융투자는 양매수가 됩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 보면요. 금투는 9월물로 블록딜 양매수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양매도가 잡혀있는 상태가 돼요. 콜매도, 품매도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은 블록딜로 지금 9월물 양매도 뭐 금액은 다르지만 금융투자는 양매수가 지금 잡혀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이 좀 7월물처럼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7월물은 그냥 콜 매수 포지션에 베팅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블록딜은 결국에는 매수 포지션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보더라도 양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매수 포지션 금융투자의 블록딜이 의미가 더 생기는 건데 이건 양매수니까 변동성이죠. 갑자기 꺾여도 이상하지 않고 더 가도 되는 그런 양매수 배팅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양매도로 묶어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옵션들을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물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수급을 파악하면서 봐도 될 것 같다. 당장은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9시 44분인데 야간에 벌써 외국인들이 선물을 410억 매도하네요.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이 야간에 이제 선물 매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참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야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블록딜로 숨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타이밍상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마침 이제 야간 수급이 공개가 되는 때 갑자기 숨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개인들 알지 못하게 블록딜로 숨어서 들어온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번에 풋옵션에 많이 매달려서 풋옵션을 산 사람들은 대거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총 토탈 수익이 잡혔는데 그거는 외국인 따라서 저 밑에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계속 왔던 사람들의 일부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면서 종합적으로는 개인들이 잃어버린 풋옵션 손실금보다 정말 밑에서부터 크게 뭐 10배, 20배 간 것들 이것 때문에 그게 부풀어 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오늘 종합하면요. 7월 만기는 오로지 외국인의 대량 콜옵션 수익을 위한 상승장이 만들어졌고 중간에 조정장으로의 진입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끝내 410포인트 구간을 지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죠. 우리가 다 짚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계속 지켰던 거 우리 계속 점검해왔죠. 야, 이거 깰 자리 안 깨는구나. 자, 깰 자리 안 깨면 뭐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나신가요? 제가 여기서 이거 지키면서 와, 이거 만기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끝날 수 있겠구나 라는 언급을 장중 라이브 방송 때 한 적이 있어요. 요날 지키는 거 보고 이거 지키네. 그럼 이렇게 해서 콜 관리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요게 한 이틀치 올라간 거 정도 올라갔죠, 이날. 그래서 요날은 이제 완급 조절을 좀 했었고요. 외국인은 3월물과 6월물 선물에서 총 3천억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6월물 콜옵션과 7월물 콜옵션으로 거의 다 커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제 8월물 거래는 정상 패턴을 보일지 또 변칙적인 거래를 진행할지 앞으로 또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오늘을 포함한 블록딜 거래를 추정해 볼 때 9월물에서는 뭐 상방 제한 및 하방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양매수 양매도 포지션이 교차되기 때문에 아직은 7월물처럼 완전히 뚜렷하게 포지셔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외국인은 9월물 가지고 양매도, 그다음에 금투는 9월물 양매수로 아직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한 달 이상 크게 부풀어 오른 주식 선물 종목들의 대규모 만기도 포함되어 있어 상승하더라도 곱게 움직이지는 않았으며 외국인은 오늘 중반까지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 카드를 아끼고 있다가 오후장에 선물을 매수로 돌리면서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후 만기가 끝나자 오늘 산 콜옵션의 대부분을 바로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분봉으로 마지막에 좀 던졌죠. 외국인 선물 여기서 마지막에 조금 던져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이거 체크가 안 되네. 네. 자, 여기 좀 딜레이가, 야간이구나.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마지막에 선물을 샀던 것을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만기 관리가 끝났으니까 던져주면서 여기 3시 34분에 거래가 됐었죠. 자, 생존 트레이딩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생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파생반 텔레그램, 이거 파생반은 이제 정규 교육반이고요. 제가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이제 오픈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이제 텔레그램으로서 이제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반에다가 이제 하루 종일 어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점을 시간대별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파생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급 현황판으로는, 자, 여기 이 글입니다. 자, 요 글입니다. 여기. 요게 이제 포지션을 올려드리면서 밑에다가 부연을 한 내용인데요. 10시 14분, 10시 3분과 14분에 써드린 내용인데, 자, 보시면, 자, 포지션 올려드리고, 외국인은 블록딜 콜옵션, 물량을 반영해서 외국인 포지션을 좀 더 콜적으로 강화시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급 현황판으로는 다 잡아낼 수 없는 숨겨진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마무리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수급만으로 이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현재 보이는 요 수급이요. 기존의 사이즈가 커진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뷰티에 이어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LG 이노텍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또 바톤을 이어가가지고 또 급등하기도 했죠. 오늘 삼성 SDS나 뭐 LG 화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대형주들이 시총을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렇죠.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식 선물 싸움 규모도 또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10시 3분에 외국인 콜옵션 블록딜 물량을 반영해서 외국인 포지션을 좀 더 콜 쪽으로 보자. 이미 콜인데 그게 없어도 콜인데 이것보다 더 큰 콜옵션 수익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콜을 따라서 오늘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을 뭐 추정해 보면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5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한 4시 40분 정도까지 보통 이 카페 매매일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길어질 때는 뭐 5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점검했던 이제 매매일지 가지고 점검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타점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귀 과정을 해야, 이 복귀를 거쳐야 나중에 또 시장이 또 어려움이 시장이 펼쳐질 때 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길러지는 거죠. 자, 8시 48분에 보면요, 여기 돌파봉이 나옵니다. 돌파봉이 나오면 일단은 손절 잡고 매수 대응을 해볼 만해요. 자, 이건 결과적으로 그 자리가 수익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지. 뭐 일단은 해봐야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가면은 여기서 이게 타점이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거기서 꺾였다면 대응을 해야지. 생존은 대응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하고 안착이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꺾이면은 손절하고 숏포지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8시 57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꺾일 때, 자, 이 양봉의 뿌리가 꺾일 때 여기를 이용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가보면은.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시는 분들 그걸 보면서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시는 것도 더 좋고요. 그래서 요거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 영상 이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면 카페 초대받는 방법 그리고 텔레그램 초대받는 방법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이제 초대 코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해서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자리 그 다음에 9시 여기 9시 5분이죠. 9시 15분 자리가 자 여기 요거를 딛고 이렇게 올라서는 자리 자 여기 해당하는 자리와 그 다음에 돌파 19분 요봉 그 다음에 이거 봉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롱 포지션 V턴이잖아요. 좀 거칠지만 V턴이 완성됐어요. W 패턴이 완성되기도 했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돌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수죠. 이 구간에서 다 이제 이 시간대 이후에도 요 구간 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돌파 나올 때 여기도 매수 공략이 가능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 문제였는데 만약에 나는 짧게 봐도 된다면 사실 요런 봉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다시 보다가도 여기 이제 돌파가 되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돌파가 안 나왔죠? 볼벤 상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항상 매수만 나올 수는 없죠. 상승하더라도 옵션 만기는 특히 이런 굴곡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굴곡을 이용하는 숏 포지션이 또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용하신 분들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쨌든 외국인들이 콜옵션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땡기긴 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채널 추세를 보면서 상승하는 자리를 콜옵션 자리나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겠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뒤에 올려놓은 자리가 됩니다. 뭐 추세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자, 이런 자리들 여기서도 이제 딛고 있는 요런 자리들 여기 밑에 계속 지지받는 자리들 있죠. 연속으로 추세를 타는 자리들 이거 다 롱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들이죠. 그다음 여기 이게 다 이 자리들이고 그다음에 1시 53분에 마지막 돌파까지 이렇게 여기 돌파하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 저항대도 있지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수도 있었죠. 이런 구간들을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 꺾이면은 숏도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는 봐야 되겠다. 채널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파생반에도 이런 채널을 한번 그려서 올려드렸었죠. 이렇게 채널 타는 거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채널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움직이는데 보통 이렇게 채널을 태우다가는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기도 합니다. 이제 오버슈팅이 나면서 마무리되는 작업. 오버슈팅이 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 종목을 보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천천히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이걸 이제 돌파하는 각도를 이제 크게 세우는 요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외봉으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그냥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봉이 아니라 쌍봉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각도를 높이고 이렇게 쌍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채널 형성하고 있다가 각도를 높여서 이렇게 삼산을 태우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크게 보면 이런 거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움직임은 좀 다양하겠죠. 어쨌든 뭐 이런 구간, 어쨌든 뭐예요? 이 채널을 크게 벗어나는 각도를 높이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8월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사실 살짝 뭐 이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채널 안에서 움직이긴 했어요. 물론 8월물 시작하면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7월 만기가 끝났으니까 일단 에너지적으로 이제 상승 쪽으로 힘이 좀 덜 하긴 하니까요. 막바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구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전일옥은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돈을 썼던 자리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비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자, 8월물 전망을 잠깐 적어봤는데요. 7월 대규모 블록딜 콜옵션 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관리 의지가 약해져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상법 개정과 추경 이슈로서 시장이 확장되는 구간에 속해 있고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채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을 형성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순간 높이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보면서 현재까지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누적 매도에 대해 변화가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이번에도 큰 규모의 블록딜 거래가 성사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8월물로는 추세를 이어 고점을 찍고 9월물을 향해 하락전환 분위기를 형성하는 전환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1년 전의 모습처럼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풋옵션 거래를 늘리는지 여부 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포착했던 게 뭐였어요? 자, 카페에 가보시면요.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잠깐 요것 좀 보여드릴게요. 1년 전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페에 가보시면 밑에 전체 공개 정보방에 주식 현물 정보 공개방, 여기 밑에는 이제 파생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위에 가운데 전체 공개, 정회원분들 말고 구독자분들께 공개된 여기에 보면 주식 현물 정보 공유방에 첫 번째 그 하락장 관점 점검이 있습니다. 요게 작년 8월 급락장 보고 요 전에 이제 경고했던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8월 이제 5일 폭락이 나오기 전에 많은 시그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영상 하나에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영상이 거의 뭐 1시간짜리 영상인데 여기다가 많은 내용을 담았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요게 8월 2일 마감 리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어차피 하락장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저거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지나간 1년 전 얘기지만 언젠간 또다시 겪을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요때가 이때입니다. 저거 주봉상으로 여기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요 빨간 원을 좀 보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 반등, 제한적인 반등이 피보나치상으로 618까지 있긴 하겠지만 딱 거기까지 나왔죠.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딛는 것을 봐야 된다. 요 원으로 들어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다지고 나서 지금 트럼프 90일 유예, 관세 유예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4월달 올해 이제 1년이 이제 다음 해가 돼서 올해가 돼서, 그래서 요 관점들을 또 풀어본 거고요. 이거를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지금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요. 자, 다시 이거 좀 정리 좀 해놓고 1년 전에 제가 포착해드린 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입니다. 1년 전 7월 중순에는 진짜 딱 1년 됐어요. 7월 중순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려하며 8월물에 외국인들이 310 풋옵션에 대거 매수로 진입하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걸 보고 소리를 한번 딱 친 적이 있어요. 뭐지? 외국인 310 풋옵션 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310 풋옵션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기존에 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죠. 삼성전자가 자 여기 일봉으로 쭉 보면은 요 자리였죠. 작년 고점. 자 여기서 삼성전자 지겹도록 많이 했었죠 그때. 여기서 뭐야? 삼성전자 슈퍼개미가 수천억, 6천억, 7천억 규모, 수천억 규모의 매수가 있었다. 자, 선물이에요. 선물 매수가 있다면 선물은 삼성전자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은 제로섬입니다. 누군가는 하방 배팅을 해야 돼요. 그게 외국인과 금투가 서로 교차되면서 하방 배팅을 했습니다. 슈퍼개미는 대량 매수를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가져왔어요. 한 두어 번 정도 롤오버를 하면서 그걸 다 그때 이제 언급 드리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삼성전자가 당시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6.4% 정도까지 갔는데, 야 이거 낮아지겠구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겠구나,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냐, 49%까지 진입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56.4에서 49 찍었잖아요. 지금도 49%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지금 한 6%, 7%를 파는 건데 1%만 팔아도 이게 총 60억 주인데 6천만 주입니다. 6천만 주 곱하기 6%만 줄여도 3억 6천만 주예요. 3억 6천만 주가 매도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죠. 그 과정에 삼성전자는 절대로 지금 상승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그때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보유 비중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바짝 낮출 때까지 49까지 낮출 때까지는 일단은 이건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원래 저는 54,000 정도를 봤어요. 이때 한 69,000원 통과할 때 7만원 막 이렇게 보일 때 제가 54,000원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좀 더 오버했습니다. 거의 5만원
까지 갔었죠. 49,900원. 이때 이후에 갑자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살려놓고 54,000원에서 가장 큰 게임을 벌였죠. 제가 삼성전자 매물대 체크할 때 54,400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요 자리 54,000에서 4,400원, 특히 54,000원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찍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넘어왔죠. 지금은 이제 거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된죠. 이렇게 54,000원을 라인 그어보면 딱 이 자리예요. 여기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언더슈팅 말고요. 자사주를 통해서 지금 방어가 됐던 거죠. 근데 뭐 이번 상승장에 거의 뭐 소외받은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사실 필요한데 삼성전자 없이도 지금 다른 종목들을 더 극대화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조방원 종목들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내면에는 지금 그 내막에는 이제 콜옵션이 있었다, 블록들 콜옵션이 있었다 이런 거였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그런 특이상 기존의 삼성전자 선물로 수천억 규모의 슈퍼개미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것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 주제는 그거였어요. 야,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하면서 야, 이거 삼성전자에 들어간 이 물량 어떻게 될까 추적 계속했던 거죠. 매일마다 추적했고 비율 외국인 보유 비중도 매일마다 체크했고 리뷰 영상 때 실시간 라이브 때도 계속 체크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310 풋옵션 이거 설마 이게 370대인데 310을 베팅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했었죠. 근데 진짜 8월 5일에 대폭락장이 한번 나왔던 거고 막 10%씩 시장이 내려갔었잖아요. 어쨌든 그때처럼 이번 블록딜 콜옵션도 중대한 거래에 속했죠. 이러한 특이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 뭐 왕개미 콜옵션을 잡아내는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거래잖아요. 이런 특이한 거래, 자 왕개미 콜옵션 등을 포함해서 이런 특이한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변칙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이 사항이 있으면 꼭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면 고가의 후보 자리로는 432자리 계속 말씀드렸죠. 432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야간 거래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시 3분인데 428.7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뭐 3포인트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440자리 라운드 피겨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21년 1월 11일에 동학개미운동 최정점을 이룰 때 고점을 찍었던 448자리 정도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있다면 출렁임 조정이 있다면 흔들림이 있다면 지지 자리로는 이제 가장 가까운 자리 오늘 돌파했던 여기죠. 자, 여기 424 자리를 비롯해서 밑으로는 자, 여기도 한번 이제 라인 그어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새로운 돌파 영역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어놓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첫 번째 가벼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기존에 최근에 반복해서 지켜왔던 409에서 410 방어선.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깨면 이제 다시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고가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동 두 번째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파생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들을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내용입니다.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오늘 점심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주 좀 체크를 해봤어요. 12시 57분, 1시 50분, 2시 6분, 3시 7분 기준으로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임은 427.5 콜로 봤습니다. 이 427.5 콜을 과연 결제를 시킬까 말까였습니다. 427.5 콜이 계속 수급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옵션이 됐고요. 마지막에는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지금 장 막판에는 개인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0.53으로 진입해서 0.92로 결국엔 결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여기 0.09가 저점이었을 건데 0.09에서 이제 0.92로 10배 정도 10배 정도 올라왔죠. 오늘 저점 대비해가지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양매수를 했다고 해도 제가 어제 이제 야간이나 종가나 야간이나 뭐 이럴 때 상황 봐가지고 양매수를 해도 될 만한 자리로 뽑아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오늘 아침에 양매수를 들어간 게 가장 좋았어요. 10배까지 갔던 거니까. 그래도 종가 기준이나 야간 기준으로는 3, 4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풋을 다 죽이다 마이너스 100%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콜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잡혔었습니다.
자, 그게 그렇게 결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게 이제 427.5 개인 콜이 넘어가냐 마냐가 결정적일 것 같고, 그때 이제 장중에 이제 써드린 겁니다. 1시간 동안 중대한 옵션 행사가별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이거 적을 때요. 단 월물 개인 콜 422.5에서 콜 매도가 콜 매수로 환매하며 금액이 올라온 것 정도 체크하고 있다. 외국인 선물 매도폭을 다 축소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외국인들이 선물 딱 그 끌어올릴 때 있죠. 그때. 그러면서 1시 53분 봉을 쏘면서, 자, 여기 1시 53분 봉을 쏘면서 이때였죠. 1시 53분에 쏜 게 여기네요. 여기 봉으로 마지막에 이제 돌파봉 만들 때 이거 쏘면서 행사가별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아끼다가 후반부에, 자, 외국인 선물 수급 보면요, 계속 매도로 아끼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땡기면서 기존 블록딜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시도했다. 외국인은 블록딜 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막판에 흔들릴 것에도 대비하는 해지 포지션을 일부 풋옵션으로 구축하는데, 이거는 그냥 대비하는 것일 뿐 중심 에너지는 콜옵션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430콜을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3억 정도 들어가서 베팅을 했는데 뭐 아니면 말고 시기였어요. 이 정도 3억 정도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최대한 어쨌든 종가에 누르는 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끌어올리면서 오늘 428.42로 끝이 났었죠. 예, 마지막에 SK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428.42로 동시효과 진입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다. 콜옵션을 그래서 극대화시킨 거죠. 최대한 진짜 1포인트 마지막 끝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미니 선물을 올리진 않았는데 미니 선물에서 금융투자가 좀 커버를 했어요. 이따가 좀 부연을 하자면요, 미니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이 대략적으로만, 요거는 대략적으로만 보면요, 외국인이 한 200억대 이상 손실을 봤고요. 약 200억대. 자, 다시 미니 선물 옵션 전체로 보면, 미니 선물 옵션까지 옵션만 하면 200억대인데 외국인은 옵션만 하면 약 200억대, 선물 옵션 다 합칠게요. 외국인은 미니 선물 옵션에서 대략 한 60억 정도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50억 이상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한 50억 정도 개인도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40억 이상 손실 추정이 되고, 금융투자는 90억, 반대로 이제 90억 이상 수익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니 게임은 엄청 크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외국인이 188억 수익으로 본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장중 거래 포지션이고, 블록딜로 약 400억, 500억 원에 대한 베팅, 400, 500억 원의 베팅금이 이제 크게 올라서 추정 수익이 한 6배를 잡는다면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2천억에서 2, 3천억 정도의 큰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별도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9월물, 6월물과 3월물의 선물 손실인 3천억 정도를 거의 다 커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니 선물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손실을 약간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개인은 블록딜 참여를 배제한다면 한 195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을 추종했던 402.5 콜 이하 저 밑에 굉장히 커졌던 옵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누군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개인들의 큰 수익 영향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빼면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내가 콜옵션 보유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풋옵션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콜매도에서도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가 콜매도가 많았죠. 그래서 325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블록딜 콜매도 주체를 포함하면 손실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반대로, 외국인과 반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또 외국인이 손실 보는 동안에 3월물과 6월물 선물에서 대규모 수천억의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건 평균치입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자 보시는 그 HTS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추정이다. 이거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는 여기서 조금 만회를 했네요. 미니 쪽에서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4만 주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 재개 둘째 날 본주 100만 주 매수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10개월 정도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만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6만에서 6만 1,500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834억 매수 마감했고요. 장 후반부에 콜옵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매수세가 진입되었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 포지션 누적 1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장기 선물 매도는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이 또 장중에 한 2천억대 2,600억 이렇게 사는 것은 오늘 옵션 만기 때문에 따라가기 위해서 추종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고 결국에는 2,200억 정도가 종가에 결제 때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산 거는 한 400억대 된 거로 보시면 되고 기타 법인은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가 지금 매수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728억 매수는. 자,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728억 매수가 나왔는데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26조 306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70.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12억 매수가 잡혔고요. 장기 추세 빗각 계속 확인하고 있죠. 계속 빗각 추세 유지하고 있고 장기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각가수로 지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84% 하락한 21.01로 마감했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등합이 급격히 축소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죠. 단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와 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오랜만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달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죠. 뭐 충분히 내용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